안녕하십니까. 동영상을 올리지 않은 지도 꽤 됐네요. 제가 선거 끝나고 이제 딱 한 달이 지났네요. 오늘이 11일이니까. 아직도 뭐 선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에 나갔던 이유는 그 우리나라의 그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를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잘 알려가지고 빨리 우리나라에서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범국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인터뷰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기사화 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정권 심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가 걱정했던 그 우리나라 초저출산에 의한 인구 소멸의 얘기가 전혀 지금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유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인구 소멸의 얘기를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학교 출산율은 0.72명이고 4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져 가지고 올해는 0.6명대가 이제 거의 확실하다고 그러는데, 학교 출산율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작년 올해 대략 한 0.7명 정도 되는데 학교 출산율 0.7명의 의미가 뭐냐,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가 유지되는 대체 출산율이 2.1명이니까 학교 출산율 0.7명이라는 얘기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그 부모 세대 숫자의 3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3분의 1이죠. 2.1분의 0.7이니까. 문제는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학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 학교 출산율 감소 추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0.78명에서 작년에 0.72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로 지금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은 불과 3, 4년 이내에 0.5명대가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0.5명대로 갈 수도 있는데, 자,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015년에 학교 출산율이 1.2명대였습니다. 1.2명이 넘었죠. 그런데 작년에 0.72명이 됐으니까 0.5명이 지금 줄어든 거죠. 몇 년 사이에 줄어든 겁니까? 2023년이니까 2015년에서 8년 사이에 0.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0.6명대라면은 0.5명으로 가는 거는 0.2명이 줄어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0.5명으로 되는 게 불과 앞으로 5년 이내에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참으로 심각합니다. 0.5명이 되면은 대체 출산율 2.1명의 4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그 부모 세대 숫자의 4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작년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23만 명 이렇게 정도 되는데, 걔네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는 30년쯤 뒤에는 태어난 아이 숫자가 그거의 4분의 1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6만 명이 안 되겠죠. 한 세대 더 뒤로 간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한 70년쯤 뒤에 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또 0.5명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출산율이 그거에 또 4분의 1이 될 테니까 6만 명의 4분의 1이 되면은 1.5만 명이 됩니다.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이 저출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앞으로 5, 60년 후에도 0.5명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되면은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뭐 1만 명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학교 한 학년 입학 정원이 45만 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6, 70년 뒤에 10,000명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말 그대로 그냥 그 소멸이 되겠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인구 소멸에 이게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또 뉴스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웃 일본은 학교 출산율이 1.2명대로 2023년 작년에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기시다 총리가 학교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2030년까지를 기한으로 못 받고 그 전에 학교 출산율을 반전시키겠다,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은 학교 출산 2030년까지 학교 출산율이 1.0명으로 떨어지기 전에 출산율을 반전시켜서 다시 높이겠다 해가지고 국가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가지고 학교 출산율을 반전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를 기시다 총리가 했습니다. 일본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아베 총리가 있을 때도 일본은 2018년에 학교 출산율이 그 전에 1.4명대에서 1.3명대로 떨어지니까 아베 총리가 국난에 준하는 사태다 하고 비상을 발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총리들은 아베도 그렇고 기시다도 그렇고 1.4명에서 1.3명, 1.3명에서 1.2명으로 0.1명 줄어드는데 지금 국난에 준하는 사태다, 뭐 차원이 다른 정부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2명대에서 0.7명 이하로 떨어지는데도 대통령이 천하태평입니다.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저께 기자회견에서 무슨 뭐 저출산 대책 기획분과 대응분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이 나서서 위원장을 하면서 자기가 진두지휘해가지고 모든 보험 부처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 부처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포퓰리즘 쪽으로 해가지고 아이 낳으면은 1억씩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1억 주면은 뭐 아이를 펑펑 낳을까요? 1억 주면은 일단 아이 낳은 사람한테 1억 주면은 뭐 집 사는데 쓰고 뭐 여러 가지 생활비에 쓰겠죠. 자, 그런데 돈을 그렇게 써버리면은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가 높은 사교육비하고 그 보육의 어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게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인데 우리나라 그건 이미 통계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 그런 환경을 개선시키지 않고 그 돈을 그렇게 다 써버리면은 나중에 그 돈 뭐 예를 들자면은 빚 갚는 데 쓰고 생활비에 쓰고 그렇게 나면은 아이들 보육과 교육비는 어차피 또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대학교 무상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교육비 줄이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뭐 방법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육도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부모들이 올 때까지 몇 시가 됐든 간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육과 교육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만이 됩니다. 1억 준다면은 작년에 23만 명이 넘게 났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23조입니다. 자, 그런데 대학 무상화 6조 내지 7조면은 대학 무상화 모든 지금 현재 대학생들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이제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대학교 학생 수가 약 한 200만 명 정도라고 보면은 200만 명이 올해 그 등록금 평균 금액이 약 600 몇십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3, 14조 되겠죠? 그러니까 절반이면 지금 절반은 국가 장학금으로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6, 7조면은 충분히 대학 무상화 됩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금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돼 가지고 뭐 한 10조 정도 예산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23조를 돈을 나눠서 주고 나중에 대책 없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학 교육도 무상화 시키고 보육도 공공교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가지고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로 가면은 오히려 더 마음 놓고 또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기본적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는 않고 그 돈을 그냥 흩뿌려 버리겠다고 그러니 참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출산 장려금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한 3분의 1 정도, 약 3천만 원 정도 출산 장려금 주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대학 무상화하고 우리가 보육을 완전히 공공화 시켜가지고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가면 됩니다. 그런 체계로 가지 않고 지금처럼 민주당이 포퓰리즘 쪽으로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출산 인구 소멸의 위기, 이거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노원구에 나와가지고 노원구가 강북의 대치동으로 유명한데 그 인프라를 가지고 노원구를 보육과 교육 시범특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안 됐으니까 그거를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노원구의 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그 절박한 아까 말씀드린 그 인구 소멸의 위기 요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밝은 누리 now, no를 영어로 쓰면 NOWON인데 그거를 줄여서 now를 했습니다. 그런데 밝은 누리 now라는 말은 밝은 세상을 지금 만들자 뭐 이런 뜻도 이제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밝은 누리 now에서 한번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꼭 노원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함께 네이버 카페 밝은 누리 now에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